중국에서 요즘 결혼만 하면 전화가 옵니다. 이번 달 배란일은 언제인가요? 최근 부부관계는 얼마나 자주 있으셨나요? 이쯤 되면 국가가 애 낳으라는 명령이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3억 인구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이 낳으라는 국가의 실시간 출산 독려 작전. 하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이런 이상한 정책으로 아이 낳을 것 같으면 우리 벌써 3명은 낳았죠. 2024년 광둥성의 한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쯤 아이 낳으실 생각이세요? 이어서 산모용 비타민이 지급됐고 몇 주 후엔 전화가 왔습니다. 비타민 잘 챙겨 드시죠? 임신은 하셨나요? 출산 이후엔 자택에 공무원이 찾아와 말합니다. 아기랑 사진 한 장만 찍읍시다. 보고용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공무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물어본 건 단순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 배란일은 언제인가요? 최근 부부관계는 얼마나 자주 있으셨나요? 이 모든 건 실제로 외신에 보도된 사례들입니다. 2025년 중국 정부는 전례 없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연간 3,6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68만 6천 원. 아이를 낳으면 매년 돈을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3살이 될 때까지. 겉으로 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전 국민 대상이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육아 지원이 아닙니다. 출산 감시에 가까운 행정 개입입니다. 13억 명에서 10억 명으로 8억 명으로. 중국의 인구는 줄고 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살기 힘든 도시, 비싼 집값, 경쟁의 피로,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중국 정부는 문제의 핵심보다 출산율이라는 숫자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전화를 겁니다. 집에 찾아갑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마치 공산주의식 인간 생산 계획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한국도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입니다. 0.72명.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낳기 싫으신가요? 무엇이 힘드신가요? 그래서 나오는 대책은 다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확대, 아빠의 육아 참여 장려, 청년 주거 정책. 무조건적인 출산 독려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전 세계는 이런 조용한 구조개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한국의 복지전환 모델을 연구하는 국제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지만 동시에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반면 중국은 지금 아이 낳으라는 말을 행정지침처럼 외칩니다. 정책 문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혼인 직후 출산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하며 전담 관리 인력을 배정한다. 정말 관리 대상은 출산이 아니라 사람인데 말이죠. 물론 육아수당은 필요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을 주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태도로 복지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당신은 나라를 위해 낳아야 합니다라는 논리로 다가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사람들이 국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한때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던 나라가 이제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공무원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진짜 출산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출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삶 전체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중국과 다른 이유입니다.